카카오 엔터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이라든가 두나무 쪽 지분 가치들이 부각되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주가가 우상향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카오의 자회사들 중에서 IPO로 올라온다면 사실 페이나 뱅크는 아니고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든든한 한 끼 주제는 카카오입니다. 오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좀 어려워서 현드래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드래곤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현용. 네. 15일에 카카오가 5대1 액면 분할을 해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다들 관심은 주가일 것 같아요. 이 15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액면 분할로 인해서 지금 3일 정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액면 분할 자체는 그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바꾸는 요인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액면 분할로 된 그 지금 정지 기간 중에 카카오 엔터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이라든가 또는 이제 두나무 쪽 지분 가치들이 부각되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카카오 엔터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얘기가 회사에서는 좀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바 없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열어놓고 검토 고려 중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쪽으로 몰아가지는 말아달라의 톤이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카카오 쪽에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상당히 밸류에서 중요한 축으로 부각이 되면서 거래 재개 시점에서 이제 카카오 주가가 일단은 좀 꿈틀대겠죠. 우상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개인들의 매수세는 더 탄력을 받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이제 주당 가격 자체도 이제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좀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워지는 가격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개인도 외국인도 1분기 동안 카카오를 순매수했는데 이제 기관들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기관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관들 또한 이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한국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다른 이제 게임 섹터도 보고 있고 통신도 보고 있고 엔터레주도 보고 있지만 빅테크 쪽은 사실은 이제 쭉 방향성이 일정합니다. 게임은 좋게 봤다가 나쁘게 봤다가 다 다른 거 다 비슷해요.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든 산업군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종속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서 좀 많이들 보고 계시죠, 기관들도.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으로 카카오를 사야 되나 네이버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하지만 기관들은 두 개 다 매수한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 다 사긴 사는데 특정 기간에서는 카카오를 더 좋게 보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도 2020년도 코로나 이후 반등을 했던 구간에서 본다면 카카오가 주가 상승폭이 더 좋았고요. 올해 연초 들어서는 지금 좀 비슷하게 가다가 1분기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았어요. 쿠팡 상장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 이제 지금쯤에선 다시 또 카카오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씩 기간마다 바뀝니다. 아무래도 뉴스 플로우나 어떤 실적 아니면은 이런 IPO 같은 이벤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주가 흐름이 바뀌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도 좀 따라 움직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쨌든 네이버보단 카카오다 이렇게. 카카오가 훨씬 더 핫한 상황은 맞죠. 기관들조차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왜냐면 거네요. 이제 또 암호화폐나 모빌리티나 또 그런 색깔 있는 서비스들, K-팝, 웹툰 그리고 드라마 이거를 하나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투자 비클이거든요. 네이버도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지만 네이버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엔터테인먼트의 종합 선물 세트다. 조금 옛날 표현이긴 한데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좋아하시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을 가서 보면요. 카카오의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카카오는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야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받느냐. 이 기준점을 좀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일단 카카오 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표 시가총액이 50조 원이에요. 목표 주가는 56만 원. 액면 분할 이후 11만 2천 원에 해당을 하는데 그 목표 시가총액 50조 중에서 20조 원이 이익 가치고요. 말씀하셨던 실적에 대해서 글로벌 평균 PER인 30배를 적용한 게 이제 20조고요. 나머지 지분 가치들, 모빌리티, 페이, 뱅크, 커머스 이런 지분 가치들이 이제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일단은 지분 가치가 더 큰 상황에서 이익이 예를 들어 올해 제가 보는 7천억대에 30배를 한 게 20조잖아요.
그럼 이게 내년에 뭐 예를 들어 한 1.5조로 늘어도 똑같이 30배 적용하면은 뭐 한 40조. 사실은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로 따졌을 그렇죠. 때 네. 이익이 올해는 한 뭐 60%다, 70%, 네, 한 60, 70% 늘어나죠. 70% 성장한다 하더라도 네. 내년에 똑같이 70% 성장하더라도 똑같은 PR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 톡비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어닝을 창출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가치에서 절반이 좀 안 된다는 거죠. 한 20조. 그래서 어닝이 예를 들어 한 50%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10조 정도가 느는 거죠. 전체 목표 시가총액이. 그럼 50조 중에 10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지분 가치 쪽이 사실은 훨씬 더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나무 보유 지분이 갑자기 부각이 된다던가,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지금 뭐 30조, 3자라는 숫자에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카뱅의 가치를 20조만 얘기해도 좀 너무 세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한지주가 몇 조인데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거든요. 역시 쿠팡 전과 후로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죠. 예, 많은 기업들이 또 미국 상장을 좀 고려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런 기업 가치들 측면에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전체 가치에 부각되는 부분들이 카카오도 똑같고요. 네이버도 똑같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SK텔레콤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웨이브, 팀앤 모빌리티, 뭐 11번가. 그럼 반대로 실적 성장세가 전년 대비 60% 밑으로 떨어졌어요. 50% 성장했어요. 네. 그러면은 목표가 낮춰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카카오의 기준은 60선인 거네요.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이 60%는 돼줘야 그렇죠. 현재 PR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언제까지 60% 성장하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의 주가 성장에 있어서는 이익의 성장보다는 그 갖고 있는 지분 가치, 현재는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분의 가치들, 페이, 뱅크, 뭐 모빌리티, 뭐 쭉쭉 있겠죠. 피코마,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들이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피코마 지분을 뭐 70%, 80% 들고 있으니 뭐 5조에 이렇게 곱해 보시면 지분율 곱한 것만큼은 우리가 줘야 돼. 그걸 쭉 모아봤더니 50조가 넘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올해 사실 IPO 예정된 거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였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실제 이제 IPO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카카오의 주가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투자자분들이 봐야 되는 분수령은 카카오뱅크의 공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공모 밴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기관 수요 예측이 이어집니다. 그 기관들의 수요 예측 값을 토대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데, 공모가 결정 전에 뭐 기관 수요 예측의 분위기를 알면 좋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모가, 확정 공모가의 발표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날 이제 공모가 확정되는 게 딱 나오면 대략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정도의, 뭐 20조면 20조, 30조면 30조,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구나. 그러면 카카오뱅크 지분 31.8%를 들고 있으니 곱해보면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만 10조는 되는구나. 예상했던 8조보다 2조가 높구나. 또는 예상했던 12조보다 2조가 낮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따라서 그날 확정되는, 공모 가격이 확정되는 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조차도 선반영이 되죠, 보통은. 예. 공모가 밴드가 이 정도면은 뭐 분위기 봤을 때 무조건 상단 터치하니까 이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럼 이제 밴드가 나오는 날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IPO 하고 나서 남아있는 건 결국엔 톡비즈일 텐데요. 네네. 이렇게 톡비즈만 남아있는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톡비즈가 카카오의 전사 성장률보다는 더 높아요. 물론 신사업이 맞습니다. 뭐 이제 페이, 모빌리티, 뱅크 같은 신사업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뭐 연평균 7, 80% 수준이니까요, 거기는. 다만 톡비즈도 2018년도에 연매출 4천억대에서 작년도에 1.1조, 그리고 내후년에 2조, 4년 만에 5배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또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해보면 한 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전체 카카오의 성장보다 높아요. 성장이 제일 낮은 쪽이 사실은 이제
콘텐츠 쪽입니다. 콘텐츠도 성장이 낮은 편은 아닌데 한 30% 정도의 레인지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톡비즈만 있게 되더라도 성장 자체는 거의 50%에 준하는 수준이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익 가치, 본질적인 이익 가치로는 충분히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카카오 주식이 지금 이렇게 시총 50조, 60조 이렇게 뭐 이렇게 뚫고 가는 그림에서 밑에 이제 다 하산을 시키고 나면 IPO를 다 뿌리고 나면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주회사 성격처럼 되고 지주회사, 복합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할인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갖고 있는 애는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카카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상당히 이제 막히는 그런 그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해요. 그럼 카카오페이를 사는 게 맞나요? 카카오를 들고 있는 게 맞나요? 카카오페이에 공모로 받는 거는 페이로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모가 로또니까. 제가 그냥 카카오 대비 카카오페이를 사시라 이러면은 상장 첫날 그냥 사고, 다만 분명히 지금 페이랑 뱅크랑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지금 시선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은 페이를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200%에 따라갔어요. 하도 좋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럴 거면 카카오 사지. 그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섹터지만 바이오에 보면 또 많잖아요. 또 사실 빅히트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쪽으로 페이든 뱅크든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공모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됐을 때 90에서 200% 그냥 쉽게 말해서 공모가랑 공모가 2배 요 사이 가격대에서 철저하게 자기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기준점을 정해주세요. 기준점을 정해드릴까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 제가 PSR 8배. 이 PSR로 따지는 이유는 모빌리티는 일단은 성장주.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성장주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PSR을 적용해서 8배 수준이고.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PER 50배. 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체 밸류로 봤을 때 저는 10조에서 한 12조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가총액 기준으로. 왜냐면 제가 발행 주식수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공모가 물량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 지분 기준으로 한 10조에서 12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사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15조, 20조다. 항상 그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사업자, 그리고 이 간편결제 금융업의 본질적인 속성상 해외로의 진출이 쉽지 않아요. 물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뭐 중국을 비롯한 그쪽 중화권 동남아 쪽과의 어떤 해외 결제 서비스의 연동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규제 이슈, 또 해외 쪽으로 어떤 금융 쪽 이 어떤 기본적인 보안 산업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보셨을 때 이게 그러면 15조, 20조면은 신한지주 같은 우리나라의 탑티어 시중은행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카카오페이가 더 펀더멘털이 단단한 회사인지 신한은행이 더 그런 걸 감안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산도 다를 것이고 사실은 다르죠. 배당도 다를 텐데. 다르죠.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본다면 네이버페이, 뭐 쿠페이와 같은, 물론 쿠페이는 뭐 워낙 열의의 사업자이긴 하지만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양자 간에 또 삼성페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삼성페이가 1위입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온오프 합해서 전체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으로 봤을 때 삼성페이가 1위, 네이버페이가 뭐 2위, 카카오페이가 뭐 2, 3위 왔다 갔다 비슷한 3위. 뭐 결제액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3위일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에는 송금액이 같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3강 구도에서의 어떤 점유율 추이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에 열광을 한 이유는 카카오가 무소불위의 1위잖아요. 뭐 메신저에서 압도적인 1위죠. 압도적인 1위잖아요. 카카오페이가 과연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냐?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의 위상하고 딱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에 맞춰서 PR을 적용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카오의 자회사들 중에서 IPO로 올라온다면 공모를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첫날이나 둘째 날 장중에 사고 싶은 종목은 사실 페이나 뱅크는 아니고요. 모빌리티? 엔터?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카카오 엔터도 내년 정도에는 상장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모빌리티는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뒤에 타임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모빌리티와 엔터를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죠. 일단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추이가 이제 작년도가 2,800억 정도로 연결 매출이 끝났는데요. 재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1년 사이에? 네, 1년 사이에 한 2.7배 정도 되고요. 올해 2,800억으로 지금 베이스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올해 제가 보는 예상 매출이 5,500억입니다. 더블. 여기서 또 더블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택시 대수 25만 대 중에 카카오 T 블루라는 이제 가맹 택시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7%? 16,000대니까 7%밖에 안 되고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 벤티까지 포함해서 대형 택시까지 포함해서 4만 대니까 겨우 이제 15% 점유율이에요. 아직 먹을 게 남았네요. 많다는 거죠. 대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업체들이 80%를 장악하고 있고 카카오 대리가 이제 겨우 20% 먹었거든요. 위로 올라갈 룸이 4배, 5배가 남은 상황에서 매출이 계속 좀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2배, 80%, 65%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PSR 대비 10배 정도는 충분히 글로벌 피어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또 아직은 없지만 이제 구독형 모빌리티 같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소카 패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900원을 매월 내면은 소카를 50% 기본 할인을 해주는 그런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저희 한 달에 10,000원 내시면 뭐 공유 카시어링 할인하고 그다음에 뭐 택시도 몇 번까지는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겠죠. 대중교통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K텔레콤 산하의 티맵 모빌리티 같은 카카오 모빌리티 경쟁사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파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그 안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압도적인 1위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고민하실 때. 엔터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 선물 세트 관점이 조금 더 크고요. 웹툰 쪽이 워낙 성장률이 좋고 거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수준으로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거의 이제 잡아가고 있거든요. 웹툰 쪽을. 그래서 그쪽은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또 성장성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제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통하는 컨텐츠들. 지금 K자 붙어서 글로벌 시장에 딱 들이밀었을 때 바로 통하는 게 K-팝이랑 K-드라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식회사. 그런데 카카오 엔터는 경쟁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빅히트도 경쟁자가 될 거고 이제 빅히트 네이버 웹툰도 네이버도 경쟁자가 될 텐데요. 과연 얼마나 이렇게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카카오를 이제 웹툰, K-팝, K-드라마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봤을 때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과 거의 이제 양분하는 구조. 뭐 국내 시장은 양사가 거의 90%, 95%도 넘을 것 같은데요. 점유율이. 그 정도로 장악이 끝났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양사가 한 5, 60%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 큰 일본 시장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웹툰 쪽에서는 양사가 분할해서 가져가는 구조고 심각한 수준의 경쟁은 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점적인 성격이 강하죠. 아, 서로 그게 막 피 흘리면서 싸우지는 않는 건가요? 피는 흘리는데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일단 네이버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는 그야말로 박 터지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K-팝은 CJ의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처럼 연예기획 비즈니스도 합니다. 아이유, 몬스타엑스, 뭐 크래비티 이런 이제 아이돌도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와의 조금 연계를 통해서 플랫폼 쪽은 NC소프트의 힘을 빌리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하는 쪽은 산하의 자회사들, 뭐 크래커 엔터, 뭐 스타쉽 엔터 몇 개 있잖아요. 한 3-4개 엔터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빅히트 SM과 같은 기존의 엔터 사사를 뭐 때려 부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K-팝 바운더리 안에서 식별 가능한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빅히트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NC 진영이 어느 정도 일치단결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 내지는 이제 제작사 몇 개 이제 인수해서 우리도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인데 정말 잘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의 분위기 같아서는 뭐 카카오 이즈 뭔들 이런 거 같아요. 그렇긴 카카오가 하죠. 하겠다는데 뭐. 맞습니다.
카카오의 남은 밸류는 무엇인가를 따져볼 때 네. 두나무와 클레이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증하면서 네. 두나무의 실적도 급증했다고요. 네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지금 연초 들어서 한 3-4달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이제 매출이 4천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 매출이 1,700억대였거든요. 1분기 만에 4천억 원 매출. 그러니까 연간에 거의 2배가 넘는 규모를 한 개 분기 만에 해버렸다는 거죠. 이 두나무의 매출은 네. 갖고 있는 이 업비트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매출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래액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베이스, 받는 거니까. 예, 수수료 베이스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거래액에 비례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업비트의 가격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액에 가격 곱하기 거래량에서 거래액에 비례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두나무의 실적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 미국 증시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도 또 나왔고 또 뭐 10조가 훌쩍 넘는 가치가 예견이 되면서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그러면 뭐 3조가 넘겠네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전체 시가총액이 50조니까 5%, 6% 또는 여기서 거래액이 여기서 따블라면은 추가적으로 또 3조가 더 애드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두나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두나무는 실제 상장 시점은 좀 먼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에 이게 이게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이게 제가 또 회사 생활을 또 IPO 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IPO의 어떤 생리 내지는 논리를 조금은 알고 있는데 오래 걸립니다. 카카오의 예. 블록체인 자회사 클레이튼 네. 여기서 발행한 가상화폐 클레이의 거래가가 4,000원대로 올라서면서 이 네. 클레이가 범용 가능한 가상화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 이제 카카오가 이제 생태계 안에서 그렇게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사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결제 수단의 기능을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론칭을 한 걸로 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클레이의 시가총액이 카카오에 어떤 포함되는 개념은 아닌 거니까 예,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고 그걸 운영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현대차를 카카오페이로 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누가 갑일 것이냐, 자동차 회사가 갑일 것이냐, 카카오가 갑일 것. 당연히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구매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된다. 아, 일리가 있네요. 뭐 이미 테슬라는 또 비트코인으로 네. 결제를. 그럴 때 이제 클레이로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하는 거죠. 자사 많은 서비스 플랫폼에 이 부분을 좀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빅테크들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가상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약간 문어발식 확장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그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두고 모든 사업 영역으로 사방팔방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업 영역으로 플랫폼 우위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전략을 카카오가 더 잘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